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선우 의원이요,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공관위원한테 그 돈을 줬다? 공관위원은요, 정말 공평무사, 절대로 쳐다보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고사 출제위원들 집어넣어 놓잖아요. 꼼짝도 못하게. 휴대폰도 뺏고 가족들하고 연락도 못하게. 왜? 공정해야 되니까. 지금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김병기, 강선우 이런 자들은요, 배신자들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 들고 해체혁명을 했고 그 눈보라치는 데서 윤석열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한 겁니까? 이렇게 막 개판으로 가는 나라 안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차명계좌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 보고 그 다음날 곧바로 사퇴했죠. 이건 더 큰 일이에요.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 주세요. 일단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네, 김병기 원내대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공관위원입니다. 이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렇죠. 형사 책임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1억 원이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1억 원의 행방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론 강선우 의원은 본인은 절대로 이거는 아니다.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 행방을 모른다. 억울하다면서 뭐 눈물까지 흘리고 있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 수사로도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해당 김경시 의원이 실제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김경시 의원은 돈을 준 바가 없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통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MBC 보도에 따르면 28분 56초의 녹취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는 사실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머지 대화의 맥락에 뭐가 있는지는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전히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폭탄으로서는 가능한 이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이 올린 글도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받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보좌관이 자기 마음대로 받나요, 돈을? 아니, 그러니까 보좌관을 보고 1억 원을 줬을 것 같진 않지. 지금 보면 즉시 반환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받은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죠. 대부분 보좌관한테 줍니다. 태영호 의원 때도 구의원들 그때 단가 5천이었거든요. 5천이었어요. 네, 구의원.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1억. 원래는 단가 5천입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더 이게 이 단가가 많이 뛰어요. 명태균 사건에서 대구시의원 1억 5천 그때 그랬죠. 받았는데 그건 진짜 바가지죠. 대구시의원 1억 5천 진짜 바가지. 아니에요. 왜 바가지예요? 중소도 아니 적금도 안 됐어. 그분은 공천도 안 됐어. 됐으니까 1억 안 되면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날아가는 겁니까? 반 돌려받았어. 반 돌려받습니까? 네. 진짜 바가지 쓴 거죠. 1억 5천. 여기 보면 1억을 강선우 의원 사무국장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건 거의 지금 자백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그래서 바로 돌려줬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결국 그리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화가 오고 은 다음 날 원래 김경시 의원 후보가 뭐 다주택 여러 부동산이 많다는 논란 때문에 컷오프 위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 날 단수공천이 돼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이런 대화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음 날 공관위에서 단수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환기하자면은 김병기 의원 그 당시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어요.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하는 그렇죠.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도 사무국장 같은 사람 혹은 상근위원, 상임위원 같은 사람들이 논의를 주도하잖아요. 공관위라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간사가 누구 주자고 하거나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걸 중론으로 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김병기 의원의 이 책임윤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일단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화를 왜 굳이 녹음을 했을까? 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녹음은 지금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이나 의원 측이 했다는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본인에게까지 어떤 법적인 책임이 번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녹음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추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이 사건이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갖고 왔다 그러고 그걸 왜 갖고 와요?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보관을 해요? 그걸 갖고 오면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또 본관이랑 상의한다? 그것도 더 이상해요. 왜냐면 본관이랑 상의를 뭐 있어요? 자기 지역의 의원이
의원이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게 왜 민감하냐면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요. 공천권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물론 김병기 의원은 보니까 원칙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당연히 불러줘야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선우 의원은 조금 해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해명하는 것도 뭐 좀 약간 이상해요. 핵심이 그 1억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강선우 의원하고 시의원이라는 분하고 그 얘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밤에 MBC에서 보도된 강선우 의원과의 이 녹취 파일이 카드카라는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 그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강선우는 이걸 김병기한테 야, 그 사람 김경 절대 컷오프 시키면 안 된다. 어떻게든 줘야 된다. 그래서 컷오프 대상으로 올라갔는데 나 올랐는데요. 우리 보좌관님께서 1억을 받았는데요. 이거 사진까지 꺼가지고 한대요. 어떤 후보자가 보좌관 보고 돈을 왜 줍니까? 솔직히 그 해당 의원 보고 주는 거지.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상상을 해봤더니 이 뉴스를 듣고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런 게 그려지더라고. 이 녹취의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녹취를 누가 했는지 알아요? 김병기 의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김병기 의원이나 이걸 녹취를 한 이유를 그게 역시 요원이야. 왜 그랬을까? 사퇴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금요일에 했던 방송에 어떤 분께서 쇼츠가 되는 그게 한 165만 회, 200만 회 이상이 됐나 봐요. 아, 오은혜 씨 나온 거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DM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야?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느낌? 그냥 바라봤을 때 그동안 특혜와 기득권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대응 방식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제가 바로 사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약간 고압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당연히 다녀오면 월요일쯤에는 김병기 의원이 어쨌든 이렇게 사안이 많은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퇴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까요? 아니요.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추측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거는 내가 정말 전혀 몰랐던 일이고 나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를 최소한 남겨놔야 된다라는 취지였을 수 있다라는 이거 다 추측이에요. 치밀함. 이 국정원 주시는 분들의 치밀함. 어느 정도는 지금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MBC에서 1차 보도가 나왔고 살려주세요라는 말까지 그 어디 정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살려준 게 됐다라는 결론. 우린 이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이 녹취를 한 것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 측에서 한 것이고 사실상 MBC에는 제3자가 제공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MBC에서 공개한다는 취지 이런 것들이 살려지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설입니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준 사람은 단순공천이 돼버리고 이게 그 모순적이잖아요. 그 김병기 의원의 말과 실제 나온 결과물이. 그래서 MBC가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의 의미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저렇게 올바른 사람이냐 하면서 해놓고 실제 뒤로는 단순공천을 주면서 뭔가 꼼수를 부린 것이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 정확히 하고 싶었던 저 보도의 취지가 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런 문제적인 인물을 왜 컷오프를 안 시켰냐. 그러니까 공관위에 소속돼 있었던 김병기, 강선우 두 정치인도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느꼈고 문제 제기는 타당합니다. 뭐 그렇게 왜냐하면 쟤네들이 저지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지금 대비를 갖다가 조진이가 자기가 그 음식점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이재명이가 전화를 갖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안녕하십니까.